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할 건데요. 좀 도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제 사도 됩니까? 네,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비중은 네. 한 5에서 10% 내외로 그다음에 이미 비중이 뭐 20% 넘어가시고 뭐 평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30% 되시는 분들은 네.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이대로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이미 다 팔고 현금으로 들고 계셨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언제 살까라고 고민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한 20%를 살 거면 그 중에서 5%는 좀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전에도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에코프로는 네 어쨌든 흔들리지 말고 추이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제목을 역시 대장은 대장인 것인가라고 지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 댓글로 구독자분들 손 팀장 이렇게 박쥐 같은 거야라고 하시겠지만 박쥐 같아 보이지만 저는 사실 영악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박쥐? 황금박쥐?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박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맨날 물어보셔요. 그러면 네. 이번에 포스코입니까? 에코프로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100이면 100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번 뉴스를 봤을 때는 뭐 7대3 이번 뉴스 봤을 때는 6대4 늘 이제 포스코 쪽을 손을 들어줬지만 이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오늘은 7대3에서 6대4로 이제 에코프로 쪽이 좀 올라갔다.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12월 중순 이전에 삼성 SDI와의 계약 이전에는 포스코 그룹주가 수급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12월 중순에 삼성 SDI 공급 뉴스가 나오고 에코프로버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편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버티가 슈팅이 나왔는데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보다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도 증가했고 뭔가 좀 이슈가 있죠. 네, 그죠? 최근 수급 1개월 동안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에코프로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 에코프로 그룹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4분기까지는 일단 실적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제 좋아지느냐인데 실적 체크해 주세요. 네, 우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은 뉴스를 찾아보면 수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폭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뭐 우려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LNF가 가장 먼저 양극재 중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NF가 잠정 실적 발표를 1월 15일 기준 이제 별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연결 기준으로 1월 26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출렁출렁했어요. 아마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그렇죠. 겁니다. LNF 진짜 안 좋게 나갔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도 결국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뷰가 나왔는데 우려가 사실로 혹은 그 우려 이상으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려가 사실로 나왔고 그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횡보했으면 몰라도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으로 보고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리튬 가격의 하락, 뭐 배터리 가격의 하락 그러면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 리포트들은 이제 3월이나 4월 달에 업황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누누이 리튬 가격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2월 2일에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86위안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리튬 가격이 거의 12월 초부터 거의 2달 가까이 횡보를 하던 리튬 가격이 2월 2일부로 좀 미약하게나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우상향을 조금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올해 3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공매도랑 외국인 보유 비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월 11일 기준으로 12.47%.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니 이 에코프로 같은 엄청난 기업에 왜 외국인 보유 비중이
5%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작년 상반기였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달에 거의 4.8% 외국인 보유중이 있었는데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의 높낮이 속에서도 외국인들 천천히 사 모으면서 현재는 14%까지 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 해서 이렇게 주가 일간 변동세 상관없이 외국인들 좀 주워 담아왔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가 생각보다 꽤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1월 11일에 146만 주, 그 다음에 1월 18일과 2월 1일에 151만 주, 132만 주인데 2월 6일에 146만 주 늘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급격하게 1월 말과 2월 초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때 무슨 일 있었냐면은 LNF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LNF랑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공매도는 그때 환매수를 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에코프로 투자 포인트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뉴스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게요. 그래서 액면 분할 뉴스랑 LFP 양극재 파일럿 뉴스랑 미드니켈 LFP 양극재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독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호재로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좋아해 주신 분들은 정말 에코프로가 이 하이니켈 배터리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셨을 건데 저는 이제 하이니켈로도 괜찮지만 이제 경제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항상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의 저렴한 LFP 배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도 전략적, 전술적으로. LFP를 시도하는 게 LNF나 LG 쪽은 LFP를 했고 에코프로가 이제 이 LFP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에코프로가 100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좀 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한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실 건지 구독자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에코프로라고 하더라도 LFP는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컨콜에서 뭐 연내 자동차 OEM사와 셀 메이커를 통한 신규 거래소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했다니까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이동채 전 회장의 특사가 왜 기대가 되냐면 이분이 언론 플레이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 회장이지만 데이지 파트너스 통해서 에코프로의 경영권을 좀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제 네.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제 이분이 3.1절 특사 확정 났을 때 투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그럴 내 수도 매매 있죠. 관점 좀 수정해 보는 게 얼마 좋을 전 것 같습니다. 특사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3.1절에 또 특사로 나온다. 워낙 뭐 에코프로는 이동재 전 회장의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뉴스가 될 수 있죠. 네. 에코프로는 전체적으로 좋게 그죠? 실적은 사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2차 전지 업체가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밖에 이슈들이 좀 있어서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에코프로 BM도 실적부터 잠깐 체크해 주시면요. 네,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비슷합니다. 결국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그렇죠. 에코프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도 매출액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영업이익 감소한 이유는 뭐 양극재 판매량이 확대됐지만 이제 리튬 가격이랑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은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 반등세가 더 강하게 나오기만을 좀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공매도 추이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생각보다 에코프로보다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이제 보면은 아쉽게도 일단 외국인 보유 비중은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고 있고 주가 오를 때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정말 이 에코프로 BM이 가진 사업에 대한 전망을 보고서 전망이 불투명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제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주고 이런 것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정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혹시라도 업황 턴어라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비중은 이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되게 크게 변하는 것 같은데
크게 안 변합니다. 이때가 1월 초에 8월 39%고 그다음에 이때가 8월 9일 8.09% 이때 LNF 실적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현재가 8.68%인데 이 바닥권도 결국 7%예요. 그래서 7%에서 8% 1% 내외로 움직인 거고 아까 에코프로는 외국인 비중이 14.8%인데 네. 그에 비하면 BM은 8%대니까 낮군요. 네. 네. 에코프로는 이제 5%에서 14%까지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 BM은 7에서 8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있고. 네,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전망 관련해서 증권사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는 잘 커버 안 하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그럼에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목표가를 좀 낮추는 분위기였어요. 네, 네. 뭐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강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주는 증권사가 있고 예. 정말 누누이 부정적으로 쓰는 증권사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이투자 증권에서도 조금 부담된다. 그래서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써주는 증권사인데 조금 아쉽다라고 하고 있고 뭐 유진투자증권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NH투자증권도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다 비슷해요. 이미 성장률 둔화, 리튬 가격이 아직 눈에 띄는 반등이 없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까지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이미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가격 반등을 보기 전에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없지만 우리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할 거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점유율을 지켜서 실적이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긍정적인 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하루하루 리튬 가격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 수급 동향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 리포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을 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소로 간다. 닭은 누가 키우나? 닭이죠. 소로 거래소로 간다니까 그죠. 코스닥은 누가 키우나? 그 이전에 그 코스피 쪽으로 간 기업들이 물론 기업들이 명함이 다 오른 건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죠. 예, 에코프로 BM도 코스피로 간다는 게 꽤 그 물밑에서 그렇죠. 계속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매매 관점으로 긍정적인 거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밸류야 뭐 제가 F분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뭐 예. HLB나 뭐 LNF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한 건 아니지만 뭐 리보세라님도 지금 임상 3상 결과 기다리고 있고 LNF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 거의 4조 5조에다가 이제 매출도 거의 4조 5조에다가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저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환매수 되는 게 상당히 크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전 되려면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건 맞지만 환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를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전혀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지수 변동이 클 것 같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가면은 패시브 자금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코스피 200 편입했다는 패시브 자금이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뭐 KRX 300이든 코스닥 150 이미 있고 그 관련해서 펀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으로 가는 건 맞지만 패시브 자금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고 가장 전문가분들 걱정하는 거 개인 투자분들 걱정을 전혀 안 하는데 전문가분들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가면은 약간 지수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승인에 따라서 환매수만 얼마나 들어온지 그걸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도 체크하죠. 이제 마침 MSCI 편입 발표가 나서 방송하는 오늘 저희 방송하는 날 20% 넘게 올랐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는 실적 체크해 주시고 편입 효과가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가 관심이네요. 네, 기술적 분석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은 그 에코프로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많이 나은 모습 보여줬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우려하셨던 게 에코프로 머티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다행히 4분기 적자는 면했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억 4천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를 전환했고요.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할 때 이제 주말에 연휴를 반납하고 대본을 작성했는데 그때는 에코프로 머티가 편입이 될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그렇죠. 분들의 의견을 다 봤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에 반대로 됐지만 맞아요. 편입에 한진칼은 성공했습니다. 들어가고 에코프로 머티는 안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네. 한진칼은 MSCI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이미 상승했고 그다음에 편입이 완료가 되니까 빠졌죠. 떨어졌고.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MSCI 편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안 될 거야. 너무 좀 인위적으로 일간 변동수 너무 크잖아. 시총은 만족을 했지만 이 수급이 너무 좀 인위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편입이 의경량이 되면서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수급까지도 거의 일부 뺏어가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하나 또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는 아무리 수급이 들어오고 일간 변동성이 커도 손이 느리신 분들은 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녹화 때 제가 타픽을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당당한데 그래도 이미 21% 올랐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타픽은 갖고 왔고 에코프로 머티를 접근하실 분들은 제가 뭐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퍼가 520이라는 거랑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익 뉴스가 있는데 지금 상장일이 11월 17일이니까 1개월 차 나왔고요. 3개월 차면은 2월 17일이 이제 곧 락업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러면 타픽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 오늘 지금 시점에서 볼 타픽은 무엇인지 지난번에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하셨는데 급등했잖아 주가가요. 20몇 프로 오른 거야. 밑에서부터만 25% 올랐겠네, 30% 올랐겠네, 그죠? 됐고 오늘은 그러면 어떤? 오늘은 이제 좀 에코프로 BM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는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20% 15% 바닥 대비 35%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오늘 이제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오버락 이제 락업 물량도 풀릴 거기 때문에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를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쌍바닥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에 비해서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20일선에 도착을 한 상황인데 수급동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약 한 10에서 15%를 잡는데 이건 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3월달, 5월달, 6월달에 진행할 거다. 그렇게 나왔을 때 LNF랑 HLB만큼 얼마나 반등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는 당연히 실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양극재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 수익률은 한 10에서 15% 잡되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윤곽이 나왔을 때 수급이 붙으면 그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해가면서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냐 에코프로 그룹주냐 매번 올 때마다 여쭈면 네, 오늘은 이쪽을 살짝 영대빵은 아니에요, 그죠? 네, 10대 0은 아닙니다. 네. 예? 얼마라고요? 10대 0은 할 수 없죠. 10대 0은 아니고 네. 6대 4, 7대 3 네, 이렇게 그죠. 네. 8대 2도 없어요. 네, 두 개 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한쪽만 좋은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액분 그다음에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설 때문에 모멘텀은 좀 더 몰려 있는데 그죠? 네. 포스코 그룹주는 어떨까요? 네. 그렇죠. 확실하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에코프로를 권하는 편이고요.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께는 포스코 그룹주를 이제 권하는 편인데 제목을 멀리 뛰기 위해 수그리고 있는 걸까 의문을 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실적 들으셨을 거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 내가 알던 포스코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긴장과 노력과 분발 중에서 일단은 노력 좀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긴장은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키려고 해라. 그렇죠. 이 부분이고 노력은 방심하지 말라는 거고 긴장은 노력은 좀 하셔야겠는데 이거고 분발은 혼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력 단계? 네, 분발이 안 되기를
예. 노력에서 다시 긴장으로 가셔가지고 좀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께 안정적인 수익을 들을 수 분발은 있는 채찍이구나, 채찍. 분반은 이제 채찍이죠. 네, 그 지금은 좀 더 힘을 내라. 뭘 좀 보여줘라 노력. 그러기에는 뭐 지금 수장도 바뀌는 과정이고 좀 뭐 사업도 섞여 있고 좀 애매하죠. 네, 네. 네, 확실하게 언론 플레이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포스코를 믿고 있고 아직 뭐 내팽겨 쳐야 될 것 같은 주가 움직임이나 수급은 안 보여서 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포스코 그룹주가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랑 마찬가지로 이제 지주사나 포스코홀딩스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 주가 탄력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인데 제가 왜 노력하라고 했고 투자 포인트가 뭔지는 또 한 종목씩 또 이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포홀 실적부터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는 사실은 에코프로 뭐 HN 정도 제외하면 사실 거의 다 2차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룹사 실적이 사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부분이 아직 비중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나 LNF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확실히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랑 관련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좀 되게 잘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좀 많이 좀 거기는 이제 실망했습니다. 2차전지 네. 양극재니까 그죠?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8.6% 감소해서 잘해 보이지만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는 거의 막 60% 70%가 예. 줄었으니까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28% 줄었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가 안 되기 때문에 철강으로 인한 실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무겁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철강 업황 부분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실적도 다소 좀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 실적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투자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정말 크게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 4월치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래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외국인 보유 지분이 45% 가까이 육박했었는데 2차 전지주로 변모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지분을 나눠준 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지분 비중이 상당히 변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거의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에도 27.14%였는데 이제 저번 주 이제 목요일 기준은 27.41%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공매도는 뭐 좀 괄목할 만큼 줄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월 11일에 공매도 수량이 117만 주였고요. 그다음에 1월 18일에 116만 주. 근데 1월 25일에 103만 주로 13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럼 1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LNF랑 테슬라의 실적 때문에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때 이제 공매도를 진행한 분들이 회매수를 꽤 진행을 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주가가 가격이 거의 바닥 대비 30% 오르면서 기계적인 공매도가 일부 나왔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좀 낙수 효과 정도는 들어왔죠. 막 에코프로 막 20% 갈 때 포스코홀딩스는 한 4%, 5% 정도 가면서 공매도가 소폭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에코프로 실적 발표랑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 에코프로가 정말 돋보였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그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발표하면서 낙수 효과를 얻긴 했지만 외국인과 총 거래 대금 입장에서는 에코프로한테 밀리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나 BM에 대해서는 증권사 목표가를 내리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증권사 시각은 어때요? 증권사 시각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리포트를 다 믿진 않으시고 거의 뭐 배척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한타증권, NH투자증권, 뭐 KB증권, 뭐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다 나왔는데 플로우가 똑같습니다. 실적 투자 속도 조절 국면, 뭐 철강 부진, 리튬가 하락에 목표가 하락. 근데 제목만 이랬고 말미에는 그래도 성장 포인트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짧게나마 한 문단 정도로 2024년 상반기는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보긴 어렵겠지만 하반기는 실적 개선 기대화가 전망된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리포트가 긍정으로 좀 더 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 반
반등이 좀 더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리포트들이 따끈따끈한 리포트는 아니고 나온 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스탠스로 리포트가 대부분 작성이 됐고 리튬 가격이 조금 더 반등세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그 2차 전지 쪽으로 신사업이 계속 될까라는 의구심이 시장에는 말은 안 하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의구심은 갖고 계실 수 있지만 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최정우 회장이 아닌 다른 회장이 오게 되는 거 이제 후보에 못 올라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포스코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뉴스를 내줬어요. CEO가 바뀌어도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추진은 변함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차기 회장 후보에 장이나 전 포스코 사장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내부 인물이 돼서 그렇죠. 네. 그나마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는데. 네, 아직 당선이 안 된 거라서 이제 계속 뉴스 팔로우를 그렇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장이나 후보께서 2차 전지 사업에서 추진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랑 호주 광산 개발 회사인 필바라 미네를 합작해서 만든 회사이고 네, 리튬 사업. 네, 호주 광성 리튬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2차 전지용 소지용 수사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내재와 밸류체인을 갖춘 이유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2023년 말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를 넣어서 가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한 80% 후반까지 가동률을 보여줄 것이고 이 공장도 연말에는 70%까지 가동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실적이 3분기부터 좀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제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되는데 퓨처엠 실적은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이기 때문에 홀딩스보다는 안 좋게 나와서 에코프로나 BM이랑 비슷하게 나왔겠네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연동이 되고 예.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크게 연동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 겉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매출 회전율이나 뭐 영업이익률 이런 거 많이 계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44.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8.4% 줄었다고 해서 에코프로 BM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봤는데 당연히 4분기는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 없지만 그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좋게 봐줬던 게 이 실적 훼손 폭이 덜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이 뭐 영업이익률이 8%였는데 이게 4%로 4% 떨어졌다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뭐 7%에서 4.5% 그러니까 선방을 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연간 실적 봤는데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2%가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0.7%가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4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진 것이 네. 좀 그 영향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지만 뉴스를 보면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다 이제 배터리 뭐 리튬 가격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잘 모르기 전에는 배터리 이 공급 계약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적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분들의 의견을 봤는데 잘 찾아보시면은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바꿉니다. 맞아요. 특히 네. 테슬라 그랬죠. 네. 이렇게 배터리 이제 뭐 3년치 계약했으면 1년 받고 2년째 받으려고 그랬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터리 가격을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배터리 가격은 계약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적 추이는 계속 나올 거야라고 하셨던 분 댓글 남겨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포스코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은 차트는 에코프로 BM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황 둔화가 나오면 외국인이 팝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업황 이제 불확실성 다 제거되고
이제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제 사는데 에코프로 BM만큼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되게 차트가 커 보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게 안 변했습니다. 1월 11일에 6.81%였는데 2월 11일에 7.2%, 0.4% 변화해서 이 정말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은 정말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하고 있구나. 지주사는 모아가고 있구나. 이런 좀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 추이는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거의 안 줄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1월 11일에 307만 주였다가 1월 26일에 276만 주, 거의 30만 주 준 거죠. 그 다음에 2월 6일 기준으로는 290만 주까지 290만 주까지 증가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발표는 1월 31일이었는데 1월 25일이 이제 LNF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공매도 변경 추이는 오히려 LNF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양극재 기업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주니까 공매도가 줄었다가 주가가 부양됐을 때 공매도가 꽤 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아무래도 그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저랑 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공매도 할 수 있으면은 공매도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믿었던 기업인데 지금 공매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유동성 공급자는 소폭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때 보니까 이제 매도 대금에 옛날에는 정말 공매도 가능할 때는 막 20%, 25%까지 공매도 나왔는데 이날은 공매도가 한 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동성 공급자 분들이 공매도를 좀 진행을 해서 290만 주까지 늘었다.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장점은 이제 그 리튬이나 이쪽 일관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실적 나오면 리튬 가격 하락을 덜 반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실적이 에코프로 BM보다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또 훼손이 됐다는 게 좀 어려운 거고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말고 2차전지 쪽으로 좀 묶여 있는 나머지 철강 쪽이지만 2차전지 묶여 있는 쪽은 뭐 이 소재 쪽은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뭐 포스코 DX 뭐 이런 쪽이잖아요. 또 체크할 기업 있으면요. 네, 저번 방송에서는 이제 포스코 DX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주력 종목은 아니니까 뭐 외국인 보유 비중이나 뭐 공매도까지 뭐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3.6%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1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투자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수요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돼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량이 줄었을 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시점 중에서 후자가 먼저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철강 수요가 증가해서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정말 실적으로 이어질 거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신 분이 계시고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보신 분이 계신데 저는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란 걸 못 들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은 최대한 1년이나 2년 이상으로 줄이려고 이제 뭐 뉴욕 연준이나 뭐 캐나다나 일본에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보면은 이제 철강 업황 수요 증가는 좀 단기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경선 3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나왔을 때 만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또 중국이랑 싸울 거고 중국이랑 싸우면 철강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또 탑픽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보면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의 비율은 이제 그때 좀 다른데 지금은 에코프로 6, 포스코 4. 제가 보통은 포스코가 좋을 때는 포스코 7, 에코프로 3이었다가 이제 에코프로가 잘해지면은 포스코 6,
에코프로 4 4. 이랬는데 지금은 5대5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대5까지. 그래서 네. 과연 에코프로가 6이 돼서 제가 포스코보다 에코프로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지금 5대5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관심 종목 답변은요? 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스틸리온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포스코 퓨처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GM 메리베라 회장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규모 양극재를 조달했다고 해서 LG화학이 25조 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맺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들고 있는 양극재랑 음극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 25조 원 수준은 포스코 퓨처엠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금액이 조금 아쉽죠. 이제 25조 기간이 길죠, 기간이. 네. 11년이니까. 기간도 길고 25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도 뭐 11년으로 나누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댓글 보면은 이제 보통 포스코 퓨처엠이 25조의 수준에서 뭐 전기차 500만 대라고 했는데 기간이 10년이고 에코프로 BM은 삼성전자의 44조를 수출했는데 4년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되게 커 보이는데 이걸 밸류에이션 쳐보면은 엄청 큰 건 아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 포스코 스틸리온도 수혜를 입겠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수혜를 입을 겁니다. 이제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흑연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 뭐 중국이 히토류나 이런 희귀 금속을 걸어 잠그잖아요. 근데 거기서 히토류뿐만 아니라 흑연도 잠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흑연을 수출을 통제할까 말까 그 기로에 있고요. 아직 통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통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유일의 음극재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뉴스 보면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4명이 지난 29일에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찾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정부 지원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수혜를 포스코 퓨처엠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늦은 때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PBR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죠. 네. 지금 진입은 늦은 걸까요? 안 늦은 걸까요? 저는 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대장들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이 저PBR을 그냥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기까지 아마 현재 시점으로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지가 한 2주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2주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면은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은 보통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보통 한 5에서 10% 내외로 움직이면은 주가가 10% 움직이면 되는데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뭐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에서 더 배당이 될 거니까 10% 이상 올라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바닥 대비 이 저PBR 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거의 바닥 대비 30%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테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완성차나 뭐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에 이어서 보험사까지도 강세를 보이는데 저는 이 보험주가 상한가 간 거를 정말 흥국화재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흥국화재가 오늘 상한가에 갔었고 그래서 만약에 테마가 아니고 가치 섹터라고 한다면은 한 하루 일간 변동성 5에서 5% 내외로 움직이는 게 안전한데 30% 이상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는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의 그 관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달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2월 벌써 설 지났으니까 2월 중순인데 2월 말 뭐 안에 발표 낼 텐데 결국은 어떤 걸 내놓느냐가 약간 그 뉴스가 나오면서 세론이 되느냐 추가적으로 가느냐 관건인데 결국 강제할 수 있느냐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들도 이제 강제 조항보다는 일본처럼 PBR이나 ROE 뭐 권고 기준을 주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던데요.
네, 만약에 이거를 강제를 하면은 단기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네. 투자자면은. 근데 이제 권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거래량 없는 음봉식으로 좀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한간에는 3월 말에 나온다, 2월 말에 나온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됐었는데 2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기준으로 뉴스를 정리를 했지만 네. 오늘 확실하게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월말에 이제 뭐 PBR을 얼마까지 끌어올려라, 그 다음에 ROE를 얼마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구체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일정주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첫 번째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이 처음 강세를 보였던 게 한 1월 25일쯤 된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LNF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밀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저PBR 관련 종목들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1월 25일에 이제 뭐 현대차랑 기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월 29일부터 이제 금융주들이 올라갔고, 2월 5일에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 열고서 국내 주요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을 때 오전장에 매도세가 나왔어요. 근데 오후장이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몰렸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한 번 나왔다 좀 보고 있고요.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월말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이제 수건 돌리기, 눈치 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뭐 의리금융지주나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정말 최근 2주, 3주간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맞지만 파란불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월 29일부터 저번 주 화요일까지 거의 일주일 반 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정말 일편단심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옥석을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일본에서 적용했던 프라이 150 지수와 유사한 지수도 만들고 그 지수에 패시브로 들어가는 ETF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권고 수준인지 강제 사항인지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얼마 할지 좀 투자 전략을 좀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뭐 그런 기준 안 맞추면 상패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죠? 주가 올랐는데 우리는 뭐 상패한다고 권고할 수 있을까요? 뭐 헌법소원 들어갈 걸 그러면 네. 자,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꼭 PBR만 낮은데 기업 실적 안 되고 뭐 회사 어려운 주가들이 빵빵 오르는 건 아니고 그죠? 네네. 대표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업황은 안 좋고 PBR은 0.3 그런 건 사실 못 오르고 오르는 것들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섹터별로 좀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저 PBR 플러스 기업 또 주주 가치 환원하고 이런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는 지금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PBR만 낮다고 다 그러니까요. 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 금융, 유통, 지주사 이쪽이 올랐는데 저 PBR 섹터는 더 있습니다. 뭐 건설도 있고요. 뭐 철강도 있고 해운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냥 자산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 이거를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은데 철강, 뭐 건설, 해운은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그냥 다 중간 제품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확실히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이 종목들이 맨 처음에 상승하는 이유는 몰랐었지만 이제 차분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을 볼 건데 그 중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7거래일 동안 35.9% 급등을 했는데 그때는 뭐 현대차랑 기아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PBR도 낮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보다 1,000억 원이 많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의결했고 일단은 절반은 소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올해 실적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자사주 배당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주주의 이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5천억 원을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미 현대차랑 기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대비 40% 이상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현대차랑 기아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월 말이 배당이고 기아는 3월 말 배당이 있으니까 아마 배당도 한 4% 5%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를 굳이 사시겠다고 하면 말려드리지 않지만 눌림목 공략이 중요하고 배당은 한 4, 5%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1순위는 자동차인데 완성차는 많이 올렸다. 그럼 부품주는 기회가 있어요? 비슷해요? 네. 부품주들은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예. 아실만한 뭐 성화이텍이나 SL이나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은 정말 축소 현대차 기아라고 많이 부르시잖아요. 실적 추이 비슷하고 PBR 비슷하고 당연히 뭐 유보금은 현대차 기아보다 없지만 그래도 유보금이 1000%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입도 뻥끗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현대차랑 기아가 가다 보니까 그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부품사들이야 사실은 뭐 완성차가 잘 될 때는 그 낙수 효과는 적고 완성차가 안 되면 쥐어 짜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완성차가 우리가 주주 하나 하니까 너네도 해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사정 자체가. 어쨌든 자동차는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으로는 지금 가격으로는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 금융주는요. 정말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뭐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오늘 강세에 보여주었던 보험주까지도 다 좋은데 하나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정말 이 주주환원 정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뉴스가 한국의 애플 꿈꾸는 메리츠 금융이라는 부분이고 매입한 자사주 5,600억 원을 전량 소각을 하겠다고 해서 절반도 아니고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월 2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3조 원까지 간 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조 4천억 원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더 커질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도 엄청 나쁘진 않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대장은 정말 바닥 대비 30% 40% 올라왔는데 파란불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종종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공략해 보시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후속주를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KB나 신한이나 뭐 하나 이런 데도 오르지만 우리금융, 메리츠는 사실 원래 그 이전에 금융 3사들 이미 합병하고 그죠. 뭐 그런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그때 하면서 급등했었죠. 급등했다 밀렸다 올라오는데 와 이게 정말 찐입니다, 그죠? 네. 이런 보면 밑에 올해 저점에서 작년 말 저점에 2만 원에서 7만 원 왔으니까 네. 그죠? 야 이런 금융주가 무슨 막 중소형주처럼 그죠? 올 초만 하더라도 얼마 올초 오른 상태에서도 한 4만 원 안 됐었는데 그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2배가 올라와서 야 이런 종목을 딱 붙잡고 그죠? 락을 걸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막 2차 전지 AI 반도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금융주 그럼 금융주는 탑픽 있으세요? 아니면 예. 금융주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종목 하나금융지주를 좋아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뭐 또 횡령 배임 이런 뉴스 있었지만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실적도 잘 나왔고 배당도 많이 주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토스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토스 지분 있어요? 네, 하나은행이 토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스 상장이 아마 올해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제 뭐 토스 관련 주라고 하면 뭐 하나손해보험이나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겠지만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토스 관련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금융지 좀 좋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가치 밸류 관련해서 하나 남은 게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뭐 삼성물산부터 해서 뭐 SK 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지주사는 지금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삼성물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SK나 뭐 CJ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뭐 홀딩스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삼성물산을 작년부터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사실 뭐 삼성물산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한지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지만 저는 아쉬웠어요. 삼성물산이 왜 유보율이 15만 2천%나 되는데 왜 안 움직일까? 주주 환원을 왜 안 할까? 왜 배당 수익률이 1.5%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1심 무죄로 석방하면서 대부분의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1월 31일에 뭐 자사주 780만 주, 그 다음에 2025년이랑 2026년도도 780만 주, 780만 주를 수확한다는 계획. 그 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 수준을 배당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게 과연 정부의 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일까?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석방과 그다음에 뭐 상속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합리적으로 좀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 동향 나쁘지 않은데 역시 삼성물산도 기관이 간혹 좀 배신을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정말 일편단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뭐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려드리지는 않겠지만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보다 더 이제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 많은 것 같다.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주사도 참 오랫동안 못 갔고 지주사가 한번 재평가 받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이번에 저 PBR 기업 가치 얘기 나오기 전에도 한국의 지주사들이 뭔가 좀 재평가 받을 날이 온다라고 얘기한 분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요. 자, 그럼 저 PBR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주요 섹터를 점검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원래 준비한 종목이 하나가 있고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좋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제가 이제 금융주, 자동차, 유통 그 다음에 이제 저PBR 관련해서는 실적 나오는 인프라, 식품 이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식품 쪽에서는 뭐 오리온이나 대상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도가 있는데 그 숨은 강자가 CJ 프레시웨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내 식당을 운영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월 8일에 저번 주에 발표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11.9% 증가를 했고 단체급식 매출 외식 식자재 부분의 성장 덕분이다. 그래서 저 PBR 매력도 또 있습니다. PBR이 0.94에서 이제 저번 주에 1.04였는데 실적 발표하고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더라고요. 현재는 1.02까지 PBR이 내려갔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 오늘 기관 순매도 나왔지만 크지 않고 지금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식품 쪽인데 4월 10일 이제 총선에서 저출산 관련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출산 휴가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급식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아직 식품주 쪽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 돌봄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은 결국 급식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식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좀 CJ 프레시웨이가 그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이게 저 PBR 주예요? 이제 1.02 정도라서 이제 식품주 중에서는 그렇게 완전 저 PBR 영역이 있진 않은데 다른 이제 저 PBR 종목이다라고 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PBR이 좀 낮은 편이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그다음에 기업 가치 관련해서 CJ 프레시웨이와 함께 또 눈에 한 종목이 들어왔어요. 네, 그 기업은요. 네, 우선 저는 코리안 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보험회사. 네, 이거는 대본에 없습니다. 네, 갑자기 네. 생각난 거라. 네.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 보다가 코리안 리도 기관에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지만 이제 보험 관련 종목들이랑 이제 금융 관련 종목들이랑 현대차랑 기아도 업데이트를 엄청 빨리빨리 안 해주고 있지만 주가가
바닥 대비 40% 올라오면서 PBR이 1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지금 0.4, 0.5, 0.6일 텐데 지금 바닥 대비 40% 올라온 거를 반영을 해보면 아마 그들도 이제 PBR이 한 0.89까지 온다고 하면은 같은 금융주이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서 저 PBR이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금융주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주에서 재산보험을 하고 있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코리안리라는 종목이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것은 맞지만 대장에 비해서는 덜 올라왔고요. 그렇죠. PBR이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네. 코리안리 같은 경우 그 낙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차세대 금융주가 아닐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재보험하는 데인데요. 예, 보험사 가운데서 네, 코리안리 맞습니다. 상당히 좀 네, 뭔가 좀 좋은 분위기가 그죠? 네, 여기 이제 수남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KB나 뭐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메리츠금이나 많이 올랐으니까 딴 게 뭐 있지? 찾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CJ 프레스웨이, 금융주는 코리안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경제특구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